자,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심 잡기에 나름 승부수를 던진 건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 이하로 줄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 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 축소를 약방의 감초처럼 꺼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의원 정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이 전원위원회는 이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의원들 한 100명이 나와서 토론하는 회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을 냈어요.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데 원래는 정개특위에서 이제 350석으로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다가 네.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0석으로 현행 유지하는 선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이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OECD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한 17만 명 정도를 이제 대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많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 14등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이제 논거를 제시하면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논리가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증가수가 0.78명입니다. 예. OECD 최꼴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정도 되면요. 유권자 수가 지금은 40만 명 정도 신규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3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2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지금의 예. 출생률이 계속 갈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지금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독일, 그다음에 여기는 의원 수를 감축을 했습니다. 30%를 감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의원들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민심을 아예 줄이자. 네. 그리고 지금 프랑스와 멕시코도 의원 정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가 실제로 의원 수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저는 이 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16대 국회, 2000년도 16대 국회가 273석이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 IMF 이후에 국민들이 이게 국회도 이제 좀 뭔가 책임 부담을 해라. 라는 그런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그때 지역구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통합을 했거든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늘리자는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는 게 저는 상식 아닌가. 네. 그렇다면 지금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지역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지방의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어떤 지역구는 5개 군을 합쳐서 1명입니다. 네. 지금 다음번에는 11곳이 더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레부터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저는 이 의원 수를 최소한 몇 명이라도 줄이는 것들. 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성의가 아닌가. 본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결국 그 국회의 어떤 이 모습에 대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볼 거는요. 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만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면요. 저렇게 검은 정장을 입은 분들이 쭉 서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분이 바로 대통령이고 장제원 의원과 또 한동훈 장관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잡혔는데요. 자, 대통령실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출신 시도지사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박성규 의원님. 저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처음에 저게 나올 때는요.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하고 측근인 장제원 의원을 부산으로 불러서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저게 SNS상에서 퍼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해명도 있었지만 정확히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부산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김영록 전남지사, 야당 소속이죠. 제주도의 오영훈 지사 다 저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 점을 폭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 때가 이제 장소가 해운대인데 저기 그 보통 식당이에요. 큰 넓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광안리에서 불꽃놀이를 하니까 그 건너편에다가 장소를 잡자 했는데, 거기가 뷰는 좋은데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이 좁아서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 굳이 여기서 하지 말자. 그래서 다른 데로 좀 옮기자 해서 멀찌감치 떨어진 해운대에 있는 대중적인 식당으로 옮겼다. 자, 뒤풀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술을 또 진탕 마신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을 취재한 걸 보니까 각 테이블 위에 맥주, 소주 의례적으로 사이다 이런 게 좀 몇 병씩 놓였었고, 건배주 정도 가볍게 있었다. 그래서 저 자리 자체가 무슨 측근 뒤풀이나 이런 거와는 무관했다, 이런 점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네. 것을 전반적으로 주장할 때 제가 볼 때는 폭넓게 모든 사실을 좀 알고 난 뒤에 주장을 하거나, 이게 뭐 어떤 자리였다, 뒤풀이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근거 있는 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선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여당 내부 상황에서부터요, 또 여의도 협치 얘기를 꺼내든 대통령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